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건 거의 아무것도 없다. 비결은 모두 내면에, 그러니까 내 사고방식에 있다. 내가 살 날은 정해져 있다. 해가 비치는 동안에는 영혼의 창문을 해가 비치는 쪽으로 열라. 그러지 않으면 해는 곤치고 너는 해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사람들은 재산을 지키려고 아등바등한다. 하지만 인식해야 마땅한 자원, 즉 시간은 펑펑 쓴다. 세네카. 나의 죽음을 자주 생각해봄으로써 두려움을 없애라.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의 가능성과 지상에 할당된 시간을 현실적으로 바라봤다. 그들은 죽음은 통제할 수 없지만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통제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이라는 현실을 인정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났다. 메멘토 모리에 담긴 의도는 자신도 언젠가 죽으리라는 생각에 길들다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면 죽음을 제대로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죽으리라는 점을 주기적으로 상기하면 정말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된다. 바로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다. 세네카는 인생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은 마치 영원히 살 사람처럼 인생을 살고 있다. 절대 노쇠하지 않을 것처럼 말이다. 이미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깨닫지 못한 채 항상 시간이 차고 넘칠 것처럼 낭비한다. 하지만 그 하루하루는 내가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헌신하는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 두려울 땐 언젠가 죽으리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고 무언가를 원할 때는 불멸할 사람처럼 행동하라. 세네카가 이 말을 남긴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우리는 여전히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다. 은퇴할 때까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미루거나 어느 정도 돈을 벌어둬야만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우아한 교회 마을에 살기 위해 엄청난 돈을 대출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들이 발목을 잡기에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 진짜 다니기 싫은 직장인데도 30년 이상 성실히 출근한다. 고대도 지금과 똑같았다. 자기 인생을 사는 걸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일하느라고, 돈을 버느라고 너무 바쁘다. 언젠가는 일을 멈추고 제대로 쉬면서 호사를 누리겠다고 약속한다. 세네카는 다음과 같은 말로 직구를 날렸다. 당신은 많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을 것이다. 50살이 되면 은퇴하고 여가를 즐기겠어. 60살이 되면 공직을 내려놓을 거야. 그런데 더 산다는 보장이 있는가? 더 오래 살고 싶다고 생각하겠지만 누가 그렇게 해줄까? 인생의 남은 일부의 시간만을 온전히 본인을 위한 시간으로 여기고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때만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 인생이 막을 내려야 할 때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니 이는 너무나 늦다. 우리에겐 일을 미루는 습관이 있고 바쁜 일상에서 자주 방향을 잃는다. 시간이 흐르고 늙어가는 동안에도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거의 모르는 듯 싶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시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시간은 가장 값진 돈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이 가진 유일하고 진정한 돈이 시간이라고 봤기 때문에 시간을 잘 조절했다. 시간은 또한 가장 민주적인 돈이기도 하다. 물질적인 부를 얼마나 가졌는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진다. 돈을 낸다고 해서 추가적인 시간을 얻을 순 없다. 나는 시간을 엄청나게 낭비한다. 매일 인터넷에 빨려 들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몇 시간을 쓰고 며칠 지나면 기억나지도 않을 사소한 말다툼에 끼어든다. 내 일과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의미 있는 여가도 아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런 모습을 본다면 시간을 극도로 허비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돈 뭉치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은 없겠지만 온라인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다. 시간 낭비가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듯하다. 거의 2000년 전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시간의 가격을 매기는 사람, 하루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내게 보여줄 수 있는가? 죽음이 미래에 닥치리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 죽음의 많은 부분은 이미 지나갔다. 과거의 삶은 죽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돈은 벌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지만 시간은 항상 부족하다. 시간은 빌릴 수도 만들 수도 없다. 우리가 지금 가진 시간, 그게 전부다. 게다가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 뿐 축적되지 않는다. 이를 진정으로 깨달으면 인생을 조직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회의로 나의 하루를 가득 채워야 한다는 책임감을 덜 수 있다. 햇볕 쨍쨍한 토요일을 숙취에 절어 침대에서 보내거나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주말 여행을 갈 확률이 낮아진다. 시간이 무제한으로 있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시간을 낭비한다.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한다. 물론 이건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돈과 일, 직장에서의 지위에 대한 중독을 경계하라는 경보가 계속해서 울려왔다. 하지만 수많은 요인, 특히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 탓에 우리는 이런 피곤한 꿈에 얽매이게 된다. 우리 중 더 많은 사람이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간을 인생을 꾸려나가는 중심 원리로 삼는다면 어떨까? 세상의 모든 시간이 내 것인 양 살고 은퇴할 때까지 또는 언젠가라는 신비한 종착점에 도달할 때까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미루면서 사는 혼돈에서 깨어날 것이다. 언젠가 여행을 더 자주 가고 더 많이 쉬고 더 많은 책을 읽고 책을 쓰고 아이들과 함께 놀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골로 이사하거나 가정을 꾸리게 될 것이란 말. 인생이 막을 내려야 할 때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니 이는 너무나 늦다 라는 세네카의 말이 경종을 울린다. 최근 나는 인생에서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행복했던 시간들의 공통점은 내가 서두르지 않고 여유로웠다는 점이다. 부가 돈이 아닌 다른 형태를 띠었다. 시간 부자였을 때 미취업 상태라 돈이 별로 없었다. 앞으로 취업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도 있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은행에 돈을 많이 쌓아놓는 것보다 시간이 많은 게 더 기분이 좋았고 더 마법 같았다. 나는 그 시간을 여가와 끝없는 자투리 시간의 즐거움을 찬양하는 마크 트웨인의 작품에 빗대어 허클베리 피는 나날들이라고 부른다. 뗏목위에서 보내는 시간은 참 즐겁다. 우리 위에 있는 하늘은 별로 뒤덮여 있었다. 우리는 등을 대고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그리고 이 하늘과 별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인 건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허클베리 핀의 나날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오후와 길게 드리워진 푸른 땅거미, 베를린에서 자전거를 탔던 시간, 나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 최저생활비로 살아가는 여행 이야기를 모으고 있긴 했지만 시간이 너무 많았다. 내 친구들도 나처럼 돈은 없지만 시간은 많았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현명하게 낭비하기로 했다. 베를린에서 우리는 자전거를 타거나 도시를 걸어다녔고 공원에서 잠시 쉬며 탁구를 쳤다. 가끔은 가장 싼 맥주를 마시고 또 가끔은 공원의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었다. 그 다음에는 뉴욕에서 2, 3개월 동안 머물렀다. 있어야 할 곳도 갈 곳도 없는 상태였기에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멋지다는 도시를 둘러봤다. 프로스펙트 파크, 헬스키친의 벼룩시장에서 오후 시간을 보냈다. 공유 자전거 시티바이크를 타고 도로를 달리거나 격자무늬 타일이 놓여있는 맨해튼의 길을 정처 없이 걸었다. 바에서 술도 한잔했다. 도시는 생기가 넘쳤고 온통 불빛으로 번쩍거렸다. 일하되 의미 있는 일을 하라. 허클베리 피는 나날들도 좋았지만 내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과 일이 균형을 이뤄야 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하는 일에 자부심을 품어야 한다고 믿었지만 그들에게 일은 한 부분일 뿐이었다. 로마 스토아 철학자들,
즉 세네카, 아우렐리우스, 에픽테토스는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다. 시간과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돈을 버는지보다 훨씬 중요하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일이란 사회를 건설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고차원적인 일의 형태는 철학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세네카는 추상적인 지적 고민에 빠진 철학자들에게 이렇게 일침을 놓았다. 말장난할 시간이 없다. 배가 난파된 자, 감옥에 갇힌 자, 병든 자, 궁핍한 자, 목이 잘리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해놓고서 지금 관심을 어디에 기울이고 있는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진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생이 짧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사후세계가 없다고 믿었다. 중요한 건 이 지구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었다. 브리지드 딜레이니 저자의 불안을 이기는 철학이라는 책이었어요. 읽으면서 너무너무 뜨끔했고 원래 다른 부분을 읽으려고 한 달 전에 준비를 해놨었는데 최근에 또 다시 읽으니까 이 부분이 되게 너무 지금 제 상황과 맞아서 이 부분을 소개하게 되었어요. 이거를 준비하고 나서 맨날 생각만 하던 뭐 배우는 거 등록을 해야지, 알아봐야지 생각만 하고도 선뜻 막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처럼 뭐 집 앞에 학원이 막 여러 개 보여서 거기 하나 등록하면 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호주 사람들은 어디서 뭘 배우는지 뭐 학원이라는 것도 별로 없고 제가 잘 모르는 거겠죠? 그래도 이 책을 읽고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핑계 이제 그만대고 좀 찾아보자 하니까 온라인 수업 같은 것도 있잖아요. 배우고 싶은 언어 같은 거 이제 온라인 줌 수업도 많은데 일단 그것들로 다 등록을 하고 또 혹시나 해서 시내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의 없긴 한데 그래도 있긴 하더라고요. 일단 온라인으로 수업은 다 등록을 해놨어서 그걸 일단 해보고 직접 가는 학원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등록을 하려고 해요. 맞아요. 시간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잘 되겠지. 지금도 안 하는데 뭘 나중에 되겠다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도 잘하는 게 아닌데 어찌어찌 생존은 하고 있어요. 근데 언어라는 거는 진짜 의식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자꾸 뒤로 가더라고요. 얼마 전에 짧긴 한데 제가 발표할 게 있어가지고 준비를 해놨는데 또 전체적으로 또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살짝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한 대로 읽는 거는 괜찮은데 갑자기 내용을 바꿔야 되니까 머릿속에서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정말 스스로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못해서 그때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내내 되게 창피함을 약간 지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이렇게 불안을 이기는 철학에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이렇게 저한테 동기부여 이런 게 돼가지고 그래 못하면 공부하면 되지. 갑자기 하고 싶던 것들을 하나하나 또 실행을 해나가니까 좀 삶이 좀 신나는 느낌도 들고 다시 또 주어진 삶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배우고 싶던 거, 하고 싶던 거 그런 게 있었다면 오늘 10분이라도 검색을 해서 좀 알아보면 갑자기 생각보다 할 수 있겠는데? 괜찮은데? 이렇게 느껴지는 일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관뒀던 일도 괜찮고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일 있다면 꼭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